안녕하세요, 이재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커트를 해볼 거예요. 이분의 얼굴에 맞는 커트를 선정을 하고요, 그에 따른 각도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스타일과 또 이분의 얼굴형과 현대인의 개성을 살린 얼굴형과 모발의 형태와 그걸 조합적으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각도는 45도 각과 90도, 135도의 각을 이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샵에 가서 저한테 어울리는 커트를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뷰티션들은 굉장히 당황을 해요. 속으로 당황을 하죠. 겉으로 웃으면서. 네가 전지현이야? 네가 장미희야? 하지만 또 우리 최고의 뷰티션들은 속으로 그렇게 할지언정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커트의 마인드와 현대의 어떤 흐름의 패턴들을 이용해서 오늘의 커트를 할 건데요. 이분의 생김이 어디 볼까요? 예쁘시군요. 참 예쁘죠? 화장빨이에요. 조명빨이기도 하죠. 그리고 조명과 화장을 하면 여성분들은 한 5살 정도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또 머리 스타일까지, 헤어스타일까지 한몫을 하게 되면 한 10살 정도는 어려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입체 컷을 할 거예요. 성형 컷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드라이 컷을 이용해서 드라이를 하지 않고 어떤 스타일링을 하지 않고도 머리가 싹 들어가는 드라이 컷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는 45도, 90도, 135도를 이용해서 세 가지의 각만 가지고도 입체 흐름의 어떠한 그 텍스처, 그거를 충분히 살리는 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커트를 배워보는 시간, 또한 또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 가이드라인은요, 목선이 살짝 보이는 보브 컷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겠습니다. 저는 섹션을 많이 뜨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블럭을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블럭을 나누다 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면 블럭을 나눌 때에 이렇게 해갖고 참 보기 좋죠? 근데 거기 그쪽에서 안 보이니까 네. 이쪽으로 보여주시게끔. 이쪽으로? 요렇게 보여줄 건데, 요렇게. 네. 돌리셔가지고. 요쪽, 요렇게? 셋. 네. 최대한 조금만 잘라주세요, 쌤. 그럼 내가 이쪽에서 하면 이쪽 보이잖아. 네, 고개는 보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쌤, 그래주실 거죠? 뭘 해주실 거죠? 이제 조금만 잘라주세요, 쌤. 목선이 보이는 보브컷이라고 했는데. 멋있게 합시다. 스타일을 바꾸는 거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쁘게 커트도 하시고 예쁘게 염색도 하시고. 빨간색 괜찮으세요? 와인?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보실래요? 네. 코발트 약간 섞어드릴게요. 오. 블루 레드. 네. 괜찮으세요? 네. 블루색도 나면서 전체적인 컬러는 레드가 나올 거야. 네. 그러면 스타일이 조금 발랄해도 괜찮겠죠? 네. 네, 좀 발랄한 커트로 가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상하셨고요. 머리 기장에 목숨 걸지 않으셔야지 이 사람이 진정한 패셔니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섹션은 A라인을 잡을 거예요. 안쪽에는 한 5cm의 간격을 두시고 네이프 사이드 부분 한 3cm의 간격을 두어서
L라인의 각도가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게 자,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처음 잡을 때 내가 커트하고자 하는 기장에 2cm 정도를 약간 길게 갑니다. 기준 가이드라인 잡으시고요. 섹션 튼 대로 그대로 내려와서 역시 어바웃 컷이 들어갑니다. 섹션 탄 대로 윗세 각도. 텐션 없이 원넥스로 가지요. 사람의 머리는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분명히 커트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면 또 커트할 게 보이죠. 그래서 많이 빗고 많이 잔여 처리를 해주는 게 어떠한 디테일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텐션 없이 원넥스로 갑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잡고요. A 섹션을 잡으시고 그대로 A 섹션이 내려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대로 이 가이드라인 정해지었으면 얘를 그대로 45도 각을 들을 겁니다. 왼쪽 섹션에서 오른쪽 섹션으로 데리고 와서 45도 할 것입니다. 내려주시고 사이드 베이스 하시고요. 왼쪽 사이드 베이스 하시고 자, 무거운 층을 없앰으로써 머리가 뻗치지 않게 또 드라이 했을 때 손질이 가능하게끔 원랭스와 45도 각을 이용해서 약간의 층이 나면 머리가 뻗치지 않고 위에 짧은 머리가 밑에 머리를 살살살살 누르죠. 눌러서 머리가 뻗치지 않는 커트가 되는 겁니다. 앞이 약간 늘어지게 되는 A라인 스파니엘 형태를 만들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손님의 위치입니다. 손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와 들고 있었을 때와 젖히고 있었을 때에 그때 또 옆으로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눌렀을 때 이 상태로 커트를 하게 되면 커트의 선이 무너지게 되므로 손님이 힘드시겠지만 앞에 거울을 정확히 보게 한번 커트하시고 약간 숙여서 커트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손님이 머리를 들었거나 내렸을 때에 이의 커트 선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게 삐뚤어지지 않게 가는 것입니다. 네,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질문은 잠시 후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촬영 중이오니. 자, 다시 한번 섹션을 아주 얇게 뜰 거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셨죠? 네, 10만원짜리 커트는 1시간이고요. 2만원짜리 커트는 30분이겠죠. 참 없어 보이는 집게핀이지만 저 이 집게핀 좋아합니다. 저와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역시 한 번에 내려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도 좋지만 섹션 하나씩 하나씩 내려와서 커트 되어지는 느낌을
그대로 보면서 커트하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커트법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45도 각을 들겠습니다. 센터에 45도 각을 들어주시고요. 45도의 층들이 이제 아름답게 착착착 포개지는 그라데이션 컷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 A라인 하는데요. 약간 사이드 베이스 커트 45도 각을 만들어내고요. 앞이 약간 길어지는 컨케이브 형태의 커트 선들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아무리 예쁜 커트를 해줘도 손님이 관리를 못하면 커트가 싸구려 커트가 되는 거고요. 커트가 별로 안 이쁜 커트를 하신다 하더라도 어때요?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 커트는 길이 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손질도 쉽고 길이 들수록 예뻐지는 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얇게 뜨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섹시하죠? 안 섹시한가요? 원래 목소리가 좀 좋은데 오늘은 더 좋습니다. 역시 센터 온 베이스 하시고요. 골든 포인트, 백 포인트까지 같은 방향대로 45도 각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역시 사이드 베이스 늘어지죠? 앞으로 살짝 늘어지면서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되어 갑니다. 늘어지면서 형성이 되어 가고요. 가이드라인 한 번 더 맞춰주시고 미용실 커트만 하러 갔더니 어머 상했어요. 클리닉도 하시고 컬러도 조금 하면 예쁘겠습니다. 컬러도 하시고 두피가 손상이 많이 왔습니다. 두피 클리닉도 하시고 주문하는 대로 이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커트가 안 이쁜 거예요. 커트를 잘 못 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메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죠. 커트는 시작할 때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컬러는 무지하게 잘 뽑아. 네. 나는 펌은 무지하게 잘해. 역시 45도 각도로 들어가고 사이드 베이스 가십니다. 그런데 커트가 잘 안 돼.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커트는 5,000원짜리 하는 데 가서 하고 오시고 우리 집에는 파마만 하러 온다. 아니면 커트 3만원짜리 커트 가서 우리 집에서는 2만원짜리 염색을 한다.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이드 베이스 커트를 잘하는 거는 그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의 어떠한 자존심이겠죠. 커트 잘하는 미용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파마가 좀 안 나온다, 내지는 염색이 조금 얼룩이 진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시행착오인데 커트를 제대로 베이직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미용실은 반드시 자존심이 상하는 미용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커트를 잘 배우시는 거는 나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커트를 잘 배우시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자존심을 지키는 뷰티션들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따라하고 계시죠? 백포인트까지 45도 가, A라인 11, 약하게 결을 잘 살려서 모발의 흐름,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모발의 어떠한 질감을 보면서 커트를 하게 되면 감성 컷이 됩니다. 감성 컷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커트를 하면서 나의 영혼과 이 사람의 혼이 만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이 사람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어떠한 영혼 자체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커트가 아무리 잘해도 피곤한 커트가 되겠고요. 이분은 앉아있으면서 30분 이상 앉아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어떤 교감을 나누고 소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지는 직업, 이 사람과 스킨십, 더구나 가장 중요한 헤드를 아름답게 하고 헤드를 만져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은 나눠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교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직업적인 의식도 있겠지만 남자만 교감을 하면 안 되죠. 여자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교감하랬다고 막 이렇게 안고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리만. 안 웃긴가 보다. 웃고 계시죠? 뒤통수를 뒤에 백 라인을 예쁘게 커트하는 거는 미용사의 자존심이고요. 앞이 예쁜 거는 이 손님의 어떠한 감각이죠. 앞은 주문은 하지만 뒤를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뒤를 예쁘게 해주는 것은 그 미용사의 능력이고 감각이고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자존심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존심 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손님의 머리를, 모발을 만지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어요. 이 커트를 빗을 대고 시저가 들어가서 이 모발을 커팅하는 이 순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한 교육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사람들은 미용실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용사라는 직업에 어떠한 귀천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하찮은, 아무리 구석에 어떠한 미용실일지라도 그 사람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릎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했을 것이고요. 손이 불어서 터지는 경험도 무지하게 많이 수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지는 그라데이션 컷들이 완성이 되고 있죠. 이거는 45도 가하기 동그란 어떤 형태를
덮어가면서 아주 예쁘게지는 그 선이 45도의 두상의 45도 각이라고 봅니다. 45도는 그대로 45도인데 평평한 면에서 45도로 떨어지는 그라데이션과 동그란 두상에서 45도, 두상의 45도가 떨어지는 그라데이션 컷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게 되죠. 예쁜가요? 괜찮은가요? 커트를 예쁘게 했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너 커트 이상해 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이상하고 그 미용사는 욕을 한번 더 먹겠죠. 그렇지만 남들과 다 똑같은 컷은 안 할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 틀리게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각을 들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두상의 골격과 생김새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가발에 연습하는 거 별로 많이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민두는 너무너무 예뻐서요. 여기서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이 하나 들어갈 건데요. 브리드라는 것은 이렇게 뭉턱하게 숨어 있는 곳에 무겁게 만드는 곳을 아주 가볍게 코너를 제거하면서 커트의 선들이 아름답게 들어가는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백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로 올라가는 곳에 두 번의 브리드가 들어갈 것입니다. 역시 45도, 사이드 베이스 45도. 지금까지 하는 거는 다 45도, 두상의 45도의 컷을 지금 골든 포인트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쯤에서 양쪽에 브리드를 하나 들어갈 거예요. 섹션을 A 섹션을 탔으면 가운데 V 섹션을 탈 것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섹션을 V 섹션을 했으면 A 섹션이라고 보셔야 되고 내가 커트한 섹션의 반대 섹션으로 2cm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자 2cm 중간에 2cm 정도 가지고, 자 이건 V라인이죠. 여태까지는 A라인으로 커트를 했고 V라인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V라인으로 잡고,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35도의 각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코너가 생깁니다. 삼각형 코너가 생기고 삼각형 코너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 보브컷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이 사이드 부분이 약간 가볍게 들어가는 거지.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A 섹션 가운데 V 섹션을 타서 135도의 브리드를 쭉 당겨버리면 여기에 아까 오른쪽처럼 똑같이 나오죠. 코너 제거합니다. 코너 제거해서 얘가 떨어지는 곳은 무겁게 앞으로 쏠리는 부분에 약간의 공기감을 부여해 주는 그 기법이에요. 어떠한 형태의 변화가 느끼지 않죠. 코너 제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질감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파먹고 코너처럼 싹 밀고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보통 커트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30분, 40분. 자, 30분, 40분 커트하고 샴푸하고 드라이 해주고, 이 사람이 10,000원을 들고 왔는데 커트하고 샴푸하고 드라이 해주고, 말도 안 되죠. 샴푸값, 커트값, 드라이값 다 따로따로 별도로
받으시는 게 내가 미용사의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또 후회하지 않고 다른 걸 해야 할까 이런 마인드가 안 생길 거예요. 따로따로 배울 때는 샴푸 따로, 드라이 따로, 염색 따로 다 따로따로 받으면서 왜 커트할 때는 샴푸 해주고 스타일링 다 해주고 10,000원밖에 못 받냐는 거죠. 왜? 저 집이 싸니까 우리도 싸게. 싼 인생 살지 마시고요. 정확히 좋은 커트 배워서, 좋은 샴푸 배워서, 좋은 스타일링 배워서 이렇게 해서 자연의 90도,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90도를 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두상에 45도를 들어서 그라데이션 컷을 만들었고, 골든 V부터 탑 포인트까지는 자연각의 90도를 들어서 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스퀘어 컷이 완성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스퀘어 라인의 레이어 컷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얘가 탑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까지 90도로 떨어졌다면 옆에는 이게 아니고요. 옆으로 옮겨가서 이 90도가 아니고 포인트 점은 그대로 있고 사이드로 갈수록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기준 가이드 라인을 잡았습니다. 탑 포인트에 탑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를 수박 섹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방사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역시 우산 모양처럼 우산의 꼭다리를 잡고 쫙 폈을 때의 그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온베이스입니다. 밑에는 45도각, 위에는 90도 각을 했으므로 전체에 90도 각을 해서 커트되어지는 선은 커트를 하고 45도 각 잡은 데는 밑에 머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겠죠? 오른쪽, 왼쪽 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상의 45도와 지금은 질감 처리를 하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완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라데이션, 실루엣, 윤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윤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른쪽 왼쪽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이쪽에서는 이쪽에 서서 했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리를 바꾸면 되죠. 자, 이쪽에서 놓고 손이 아까는 이렇게 했다면 손이 위에서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기 힘드니 살짝 커트하기 편한 대로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발을 잡게 되면 이 손이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머리가 기억을 하는 커트를 하지 말고 손이 기억을 하는 커트를 해야 되는데, 손이 기억하는 커트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묻지요? 어떻게 할까요? 손이 기억하려면 많이 해보는 거예요. 꿈에서도 해보고, 자다가도 해보고, 일어나서도 해보고, 밥 먹다가도 해보고, 밥 먹듯이 커트를 해보는 거죠. 밥 먹듯이 커트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비싼 가발을 맨날 커트를 할까요? 봉사 가지요. 실력이 안 되는데 갈 수는 없지만
부지런히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거듭하게 된다면 어느새 손이 기억하는 커트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잔소리 같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간다면 두상의 각도와 자연각의 각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연각의 각도라고 한다면 바닥이 수평이고 우회가 수평이라고 봤을 때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는 90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자연이 밑에서 중력에 의해서 커트가 떨어지는 선, 자, 네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모라고 생각하고 90도와 두상이 동그랗다고 생각하고 하는 90도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것만 이해를 잘 하신다면 두상의 각도와 어떠한 자연각의 각도만 잘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커트의 기본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 질감 처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브리드 방법을 하나 이용해서 커트를 한 거가 지금 실루엣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목선이 살짝 보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살짝 보이는 거, 나중에 질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고 단정한 커트를 완성을 할 것입니다. 자, 뒤에 완성이 되었고요. 옆으로 사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름다워지시고 계십니다. 궁금해 죽겠죠? 네. 죽지 마시고. 사이드 역시 A라인을, 자, 골든 포인트를 중심으로 A라인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 생각을 하시고 하면 커트가 굉장히 안정된 커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옆머리라고 옆머리만 딱 섹션을 잡는다면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많고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가 사실은 고민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A라인을 잡을 때에 이렇게 내가 턱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A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그러니 내가 사이드 커트를 한다고 해서 사이드만 딱 해서 올리게 되면 나는 기준선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옆선 사이드 선을 커트를 할 때에는 여기 골든 포인트부터 내 턱선을 생각한다 생각하시고 커트를 해야 얘가 진정한 성형 컷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형 왜 하죠? 얼굴 V라인으로 만들게? 맞죠? 우리 화장 왜 하죠? 얼굴 V라인으로 만들게. 우리 커트 왜 합니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동그랗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미용이에요.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커트도 마찬가지고 커트를 합니다. 역시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을 때처럼 똑같이 텐션 없이 깨끗이 빗어서 옆선과 연결되는 선, 턱 밑에 선까지 연결을 해서 텐션 없이 스킨컷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겠습니다. 어바웃 컷을 합니다. 흐름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다가 흐름을 맞출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죠. 흘러야지. 자, 이 흐르는 거는 내가 섹션 잡은 거에 직선에서 이렇게 요 느낌대로, 자, 느낌이 오시나요? 마지막 라인에, 왜? 얘는 머리가 여기서부터 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머리가 여기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선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 백포인트 이상 위에 올라온 45도 각에 맞춰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까지 이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시게 된다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오른쪽을 하고 있죠? 왼쪽에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텐션 없이 원넥스로 흐름만, 실루엣만 잡았고요.
다시 한번 얘를 잡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까 우리가 커트했던 몇 도? 45도 각을 잡고 사이드 베이스 갑니다. 기존 가이드라인 원넥스 커트 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45도를 들었습니다. 자, 역시 원넥스의 무거웠던 부분이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살고 그대로 약간의 단차와 각도를 주어서 밀고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궁금해 죽을지라도 나만 예쁘면 됐죠. 이 뷰티션들이 손님의 비율을 맞출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손님들이 뷰티션의 비율을 맞추면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뷰티션들의 스타일이라든지 그 감성은 손님들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성, 내 기술, 내 스타일이 손님들이 그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이 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내 스타일과 내 감성에 그다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커트는 많은 커트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소화된다면 머리에 길고 짧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리가 길던지 짧던지 내가 좋아하는 각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머리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아하게, 이분은 굉장히 얼굴이 우아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우아의 멋을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하다 보니 앞머리를 커트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꼭 앞머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 이 머리가 예쁘다 하면 저는 그 머리를 권합니다. 왜? 고집이 없어요. 저는 커트하면서 손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예쁘면 이거 하는 거예요. 미용사가 가장 망하는 지름길, 그리고 미용사가 가장 지루해할 때가 언제냐면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똘똘똘 뭉쳐져 있을 때 남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술은 어느 정점에 다 올라가면 다 비슷하다고 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뭉쳐져 있으면 손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커트를 많이 구경을 해보십시오. 자, 예뻐지기 시작을 합니다. 단정하고 세련돼지기 시작을 하죠. 자, 아까 조금 어려웠던 부분 쉬운가요? 사이드를 만들었을 때에 사이드를 어떻게 할지 제일 멘붕이죠. 옆머리를 어떻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잡을지, 어떻게 잡아야 손님이 좋아할지, 어떻게 잡아야 예쁠지 라고 한다면 뒤에가 이미 예뻐져 있는 상태에서 센터를 나눠서 골든 V부터 동그랗게 몇 가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야, 어렵나요? 자, 역시 양쪽과 똑같이 나는 커트를 했는데 오른쪽 왼쪽이 항상 틀려. 이거는 뭐냐면 섹션을 이쪽과 저쪽을 다른 쪽으로 했거나 사이드 베이스에 대한 어떤 각도의 문제가 있었거나 손의 각도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흐르듯이 예쁘게 빗어서, 자, 이 머리에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얘는 머리가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모발이 귀 위에부터 났어요. 귀 위에부터 난 애는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 머리가 떨어지는, 마지막 머리가 떨어지는 그라데이션에서 가장 탑 꼴에 빗어서 거기에 흐름을 맞춰주는 겁니다. 쭉 턱선을 기준으로 역시 텐션 없이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냅니다.
잡고 가이드라인을 원넥스로 잡았으면 45도 각을 잡고 사이드 베이스 흐릅니다. 이렇게 한다면 오른쪽 왼쪽을 내가 특별하게 맞추지 않아도 내가 가이드라인 뒤에 가이드라인을 잘 잡았다면 양쪽은 말할 것도 없이 거울이 없는 곳에서도 양 사이드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손이 기억을 해야 돼요. 머리로 저쪽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더라 라고 머리로 기억을 한다면 얘는 분명히 손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커트의 선들이 무너지게 되죠.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45도) 자, 늘어지면서 위에 약간 사람마다 오른쪽과 왼쪽에 모발의 양들이 틀려요. 똑같이 난 것 같지만 잡아보면서 모발의 양이 조금 더 많은 곳에는 내가 커트한 45도 각에 위로 올려서 한 번 더 배의 각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모량이 많으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움은 들어야죠. 무거운 거 들어야죠. 그래서 커트가 삐침 없이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커트를 하게 됩니다. 보면 할 수 있겠죠? 자, 놓고 그대로. 저는 버티컬보다는 이 호리존틀 컷이 더 좋아해요. 디테일한 부분이 살아있고요. 그 입체감들이 훨씬 더 많이 살기 때문에 모발은 자라는 수명들이 다 틀려요. 원넥스를 커트를 내가 지난달에 똑같이 잘랐는데 한 달이 지나면 이 길이가 들쑥날쑥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원넥스의 모발에는요, 태어난 지 10년 된 아이도 있고 8년 된 아이도 있고 6개월 된 아이도 있을 것이에요. 모발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빨리 자라는 머리 한 알의 카락이 있을 것이고, 이제 휴지기에 들어가서 물리적인 힘이 살짝만 되어도 빠지는 머리카락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자 컷을 해서 기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이나 한 달 반, 두 달까지는 컷 와서 밑에 가이드라인 한 번 더 맞추고 각도를 그대로 들어서 그 각도대로 커트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커트들이 완성이 돼 가고요. 약간 이쪽의 가르마는 자연스럽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마 그대로 했습니다. 가르마를 억지로 가지고 있는 가르마 아니고 억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미용실에서는 예쁘게 됐는데 집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미용사들은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손님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가르마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쁘게 해주는 거를 손님과의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가르마를 바꿔준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가르마가 있고 바꿀 수 없는 가르마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커트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분은 지금 왼쪽 가르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데요. 사실은 내가 왼쪽을 약간은 길게 했습니다. 이쪽은
올라타는 쪽은 약간 가벼워야 되고요. 내려온 쪽은 조금 흘러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높낮이가 있어야 되고요. 높은 산이 있어야 되고 높은 계곡이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질감 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감 처리 있는 부분과 마지막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제 마무리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135도를 들은 건 없었는데 아까 135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35도를 크라운 존만 135도를 들어서 약간은 가볍지만 그래도 눌러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무겁게, 그렇지만 코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드라이법스러운 거, 손님이 관리하기 편한 135도의 코너를 살짝 제거를 하겠습니다. 어디만? 크라운 존만. 자, 가겠습니다. 센터를 먼저 135도를 들게요. 아, 코너가 생기네요. 코너만 커트. 역시 자, 코너만, 크라운 존에 코너 생기죠? 코너만 커트를 했습니다. 역시 뺑뺑 돌아가면서 코너들이 생길 거예요. 코너 제거. 커트는 어느 쪽이라도 다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135도 들었지만 뭔가 스타일의 변화는 없죠. 그렇지만 약간 가볍고 드라이할 때, 마지막 스타일링을 낼 때에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입체스럽게. 자, 이쪽도 갑니다. 코너 제거. 자, 온베이스 코너 제거. 끌고 오지 말고 커트한 곳에 그대로 온베이스 들고 코너 제거. 자, 손가락에 적당히 넣어서 모발에 모래향을 푸는 거예요. 자, 흐름을 보죠. 크라운 존은 135도로 코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들어서라도 135도를 들었을 때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머리는 늘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뒤로 당겨서 135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시계라고 생각하면 12시, 6시, 9시, 3시라고 생각하고 3시는 9시 방향대로, 대각선의 방향대로 잡아서 연결. 그러면 3시, 여기 이쪽으로 4시 방향은 어디? 11시 방향대로 빗어서 이쪽으로 빗어서 또 연결. 쭉 해서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고 커트할 부분은 커트하는데 이 정도 커트할 게 없어야 커트가 정확히 됐다고 표현이 됩니다. 또 6시 방향은 12시 방향대로 빗어서 또 연결. 쭉 당겨서 연결. (6시) (7시) 방향 또 당겨서. 연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빗어서 삐져나온 게 없고요. 내가 커트를 뒤로 했으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맞춰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앞으로 빗어 보게 되면, 자, 이게 앞으로 빗어서 마지막 라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살찌울 것 같아. 네. 살찌울 것 같아. 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분이 스타일을 그렇게 잘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트를 아주 잘 해드려야 돼요. 자, 이쪽은 넘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귀 뒤로 안 넘기고 살짝 럭셔리하게 올라타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이쪽을 왼쪽을 살짝 길게 한 이유는 이번 이렇게 귀 뒤로 넘기시라고. 넘기시면 요 마지막 라인이 요 라인과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자, 숙여주시고, 네, 고개 약간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커트가 예뻐지기 시작하나요? 네, 예뻐지고 있습니다. 으아,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커트를 잘하는 거는 수백 번, 수만 번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예쁘게 남기는 거예요. 잘리는 게 아니고, 예쁘게 잘라내는 게 아니고 예쁜 길이를 남겨놓는 거예요. 가장 알맞은 길이를 남기고 이분이 원하는 스타일과 이분의 생김새에 맞게 얼만큼 예쁘게 남기느냐입니다. 커트는 자르다가 아니고 남기다. 아시겠죠? 예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선. 아까 우리가 원냉수를 해놓고 45도 각 들은 데를 커트를 해낼 것입니다. 역시 예쁘게 남길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토끼 클리퍼를 쓰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툭툭 잘리는 느낌이 별로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역시 안정되고 깔끔한 보부 컷의 질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머리 감이. 센터 잡으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 2cm 정도 길게 남기고 시작한 거 기억하시죠? 그 2cm를 깔끔하게 커트를 해내는 것입니다. 깔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이드 베이스 연결, 사이드 베이스 연결, 사이드 베이스, 커트할 게 없네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베이직 커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각도를 썼고요. 어떠한 어려운 질감 처리의 어떤 기법을 쓴 게 아닙니다. 각은 두상의 45도 각을 백 포인트 위에 골든 포인트까지 사용을 했고요. 골든 포인트부터 탑 포인트까지 자연각에 90도로 연결을 하고 커트선을 다 하고 나서 135도 크라운 존만 들어서 135도의 코너만 제거를 했습니다. 사이드 부분은 충분히 뒤로 당겨서 사이드 베이스 하시고 연결하실 때는 오프 더 사이드 베이스로 쭉 뒤에까지 연결을 해서 커트선을 끊어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흐르게 연결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드라이 하는 법을 오븐 드라이 스타일링 하면서 손님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손님은 어떤 커트를 썼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외출하실 때 사용을 머리를 만지고 가시느냐. 자, 커트를 다 하고 나면 거울을 보시고 뒤에서부터 수영을 하듯이 뒤에서부터 잡고 수영을 하듯이 쭉 잡아서 가운데로 갖고 와서 이 길이를 맞춰야 하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쫙 당겨서 모량도 보시고 앞으로 쫙 당겨서 마지막 양쪽의 가이드라인도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양쪽 옆으로 돌아갈 때는 손가락의 사이사이에 모량이 어느 쪽이 많은지 모량을 보시고요. 위로 인크리스 하여서 쭉 당겨서 양쪽 사이드의 길이를 보시는 겁니다. 네, 좋군요. 약간 시끄럽겠지만 드라이로 살짝 물기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프레스 작업을 한 5분간 하겠습니다. 드라이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쁘나. 가끔 어느 때 보면 내가 커트한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손님이 예쁘게 스타일링을 내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참 고맙고 감사하고 어쩔 땐 존경까지 하고 또 미용 좀 배워봐요 이런 소리도 하게 되겠고. 감사합니다. 250만원짜리 스텝입니다. 스텝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스텝이 무슨 250만원이야. 우리 집에선 진짜 250이야 스텝이. 그럼 디자이너는 얼마요? 일어서 주세요. 오셔서 인사 한번 하세요. 250만원. 일은 6시간밖에 안 합니다. 6시간 일하고 스텝 250만원이면 최고죠?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받으세요? 250만원이요. 진짜요? 몇 시간 일하세요? 6시간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250만원 6시간에 스텝으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깐깐해요. 시끄럽겠지만 드라이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돌려가면서 수분 매직기 준비해 주세요. 네, 250이 뛰고 있습니다.
뽑아주세요. 자, 요거는 어떠한 스타일링이 아니고 커트를 하고 말리기만 한 상태의 느낌입니다. 자, 어떠세요? 네? 뭐가 드라이 한 것 같죠? 자, 그래서 손님이 머리를 감고 그냥 드라이만 약간 C컬로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말려주기만 한다면 이 커트는 이렇게 단정되고 깔끔한 커트 선들이 될 것입니다. 웃어보세요. 우리 돈이 되는 드라이, 또 돈이 안 되는 드라이, 서비스 드라이 또 다 틀리죠? 무슨 드라이 해드릴까요? 어떤 드라이 해드릴까요? 블링블링한 거요. 블링블링. 네, 블링블링. 블링블링이 뭔 뜻이죠? 옛날에 대학로 가서 블링블링이라는 그 연극을 한번 봤어요. 블링블링 했어요. 옷만. 250 먼저 이거 이 털이기도 좀 주세요. 250 달려. 우리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까지 몇 번을 넘어질까요? 몇 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야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퀴즈. 몇 번? 1000번. 몇 번? 50번. 몇 번? 맞춘 사람이 없군요. 3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팔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커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건강한 팔과 다리와 건강한 신체를 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00번 이상을 넘어졌다 일어난 불굴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00번 넘어졌다. 7.8기가 아니고요. 3000번 이상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 아이도 그렇게 어떠한 일어났다 앉았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데 그 아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기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잡으시고. 미용 지금 시작하시는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 넘어져서 주저앉지 마시고 엎어진 김에 쉬어가지 마시고 뻘떡 일어나서 달리시다 보면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거야. 날개가 나오는 그날까지 달리고 뛰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 같은 또 오래된 미용사 또 선배들이 열심히 밀어주고 또 당겨주고 벼랑에서 또 빵 밀어줄 것입니다. 왜 밀어줄까요? 너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저한테 밀리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도 양주 광사동 아르드프로 오시면 벼랑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날개가 있는 건 확인하고 밀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뭔지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요. 010-7188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십시오. 여기서 전화번호 다 해주면 어떡해. 남자들 다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몇 살이냐고요?
비밀입니다. 몇 살 같아 보이세요? 50둘? 22? 22 나오세요. 오늘 예쁜 19만 8천 원짜리 매직기 하나 드릴게요. 이 매직기 사장님하고 저하고 친구잖아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솔직한 미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정말 정직한 돈을 버는 거예요. 정직한 기술로, 멋진 기술로, 배운 기술로, 한 달을 배웠으면 한 달 배운 기술로, 두 달을 배웠으면 두 달 배운 기술로. 자, 이분은요, 모델을 해주셔서 참 감사해서 이분이 원하는 코발트빛 레드로 염색을 멋지게 해드릴 겁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모델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웃기세요? 좋으세요? 좋아서 웃는 거예요? 웃겨서 웃는 거예요? 좋아서. 웃겨서요. 뭐가 웃겨요? 염색해준다는데. 멋진 염색은요, 코발트빛이 나는 레드는 굉장히 매혹적인 색깔이죠. 이거는 250이 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250은 그런 색깔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염색할 건데 프레스 작업은 왜 하느냐고요? 완성 작품이 있어야죠. 아주 비싼 모델이에요. 김밥도 샀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온도는 180도고요. 이 매직기 같은 경우는 수분 방수 매직기예요. 수분 폭발이 나지 않는 그 판을 이용을 해서 모발 속에 있는 수분은 그대로 남기고 겉수분만 간접적인 열을 통해서, 열판을 통해서 간접 수분만 말리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물질이 프레스 판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 쓰다 보면 머리에 있는 이물질이 이 프레스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합선도 되기도 하고요.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꼭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거를 구입하실 때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판이 진짜 좋은 판인지, 수분 폭발이 얼마만큼 나는지 보시고,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똑같은 180도를 가지고 내가 수분을 뿌렸을 때 여기서 파바바바박 튀지 않는 게 수분 폭발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반 매직기 180도 이렇게 하게 되면 파바바박 튀고 난리 나죠? 그럼 우리 약간 젖은 모발에 180도 이상 프레스 작업을 하면 여기서 찌지지지 타는 느낌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내 머리 타는 거 아니야? 젖어있는데 타기는 뭘 타? 수분 폭발이 나서 속에 있는 수분과 겉수분을 다 말리기 때문에 수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그런 후레이판이나 10,000원짜리 후레이판이나 비교해서 계란 후라이를 굽는다면 어쩌고 좋은 후레이판은 얘가 묽지도 않고 맛있게 되죠. 속에는 덜 익고 겉에는 약간 익고. 그렇지만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코팅의 후레이판은 어때요? 하자마자 속이고 겉이고 홀라당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도 많이 넣게 되고, 바로 그런 원리의 판에 필름지를 부착시킨 것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쓰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거는 조금씩 홍보를 해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발을 커트를 하고, 고개 좀 들어보실래요? 우리 얼굴에 비비크림 바르죠? 우리 비비 로션 좀 갖다 주실래요? 얼굴에는 탈까봐 비비크림 잔뜩 바르시고 모두 바르시고 하시면서 모발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모발에 비비크림이 나왔습니다. 모발에 비비크림을 발라주게 된다면 큐티클 정리도 되지만 먼지가 묻었다가 떨어지면서 잘 떨어지게 되죠. 모발에 비비크림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네. 자, 모발에 비비크림이 있습니다. 모발 비비라고 치시면 검색을 하세요. 특정 회사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비비크림은 살짝 수분을 도포해서 전체 손바닥에다가 묻혀서 끝에만 가볍게. 잔뜩 남았네요. 내 머리도 아까우니까. 내 머리도. 비포 애프터는 본인들께서 시작할 때여에 리플레이 하셔서 보시고요. 어려운가요? 말이 많았지만 따라하기는 굉장히 쉽고 재밌는 커트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이너 이재은이었습니다.